기업들 팔 비틀어가지고 3,500억 달러에서 또 1,500달러 210조 원 같은 규모를 그냥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저자사에 굴욕적으로 하고 또 이걸 다 퍼줄 거 다 퍼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해서 그거를 자화자찬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이거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비판을 받고 거기에서 좀 험담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지키면 저는 존중하겠어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나갈 때 배웅을 안 해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배웅을 안 했다니까요. 왜 그랬지? 외국인 본심이 나온 거지. 본심이 나온 거죠. 아, 이런. 빨아먹었다 이거요? 그렇지. 이미 청구서에 사인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라. 전 세계가 다 보는 카메라가 전 세계 예. 시민들이 다 보는데 그 앞에서 굽혀가면서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되게 왔는데. 어제 앉아 있는 모습이 되게 좀 부자연스럽긴 했어요. 너무 막 이렇게 긴장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차렷자세에다가 손 이렇게 뭐 가지런히. 막 긴장돼가지고. 아, 저기 나오네. 예. 근데 앉을 키가 크네. 지금 긴장했거든. 아니 앉은 키가 아니라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앉잖아요. 쟤네들 다 이렇게 앉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되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집 안방이니까. 근데 저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앉아가지고 조금 긴장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지금 외운 것들 다 쏟아내야 좀 되거든. 외워서 얘기한다는 생각이 좀 저도 들었어요. 약간 이걸 그 각본이 있고 지금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진짜 저런 걸 보면 되게 열심히 했어요 보면. 근데 아니 밑에 직원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뭐 저런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좀 아우라가 있는 멋있게? 대통령이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 나는 MB. MB가 그랬나요? MB가 잘했다고 봐요. 아니 저는 여기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우리 진짜 김기영 대변인.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MB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외교는 잘했다. 진짜 생각이 드는 게 캠프 데이비드까지 갔어요. 대통령의 별장까지. 맞아, 미국 맞아, 대통령이 맞아. 별장으로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비즈니스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근데 진짜 그래서 카드까지 몰아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금 뭐 진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말하라고 별장을 불러가지고 야 골프 카드가 내가 몰아줄게 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네. 진짜 네, 이재명 그래서 MB가 대단했네요. MB가 저는 그런 대단했고. 면에서 뭐 지금 진짜. 관점에서 보면 네. 그때 그게 대단한 역대 사건이었네.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별장 간 사람이 있고 MB 아니 없을걸요? 캠프 데이비드 윤석열 대통령 갔죠. 거기서 우리는 캠프 데이비드 네. 그 협약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 누구지? 저기 일본 아니, 총리랑 다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MB가 지금 한미 FTA 관련해서 그때 체결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때 민주당 그때는 민주통합당이죠.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빠루하고 해먹어가지고 상임위 그때 외통이거든요. 할 때 문을 부수고 사실상 그랬고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을 했을 때 민주노동당 지금의 진보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은 체류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지했어 생각해 보면.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맞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MB가 저렇게까지 이뤄냈다는 것은 나는 저건 진짜 인정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가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는 저걸 엄청 조롱했거든요. 야 무슨 카트 몰아주고 그러냐.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진보 진영 자체가 워낙 이런 집권 능력도 별로 없었었고 어떤 집권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단순히 어떤 굴복이고 굴욕이라고 생각했거든. 왜 운전을 해줘 카트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금 근데 저 때는 대통령 그 어떤 별장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묵었던 거잖아요. 그쪽 가서 골프도 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러니까 저런 면에서는 뭐 MB가 참 외교는 잘했다. 진짜 뭐 외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참 저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역시 조금 이게 그 외교는 역시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번
이전에 그러니까 첫날에 우리가 이게 회담 열리기 전만 하더라도 블레어 하우스에 왜 못 묵냐, 그다음에 뭐 이거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솔직히 그 공항 내렸을 때부터 이게 성남공항이냐 미국 공항이냐, 성남공항이에요. 왜 성남공항. 이거 미국 관리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 관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거 마중을 하고 있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좀 솔직히 외교는 의전이거든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감이 있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과거에 대통령 어땠었나 방미에 대해서 그런 것들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MB가 참 대단했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 또 풀린 의문이 풀렸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빨리 갔잖아요. 네. 저거하러 간 거예요? 일본 건너뛰고 보니까 의전하러 갔더라고. 랜딩하는데 거기 있더라고. 나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머리수 채워야 되잖아. 아니 진짜 저는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딱 의문이 풀렸어. 나는 성남공항인 줄 알았어 저희가. 제가 실은 성남공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성남공항 갔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건 와 진짜 너무하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뭐가 눈에 띄었냐면 그 비행기 동체 날개 밑에 그늘에서 그 저기 미국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끼 입고 형광색 조끼 입고 그냥 팔짱 끼고 쟤들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되게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사진에 보면 네, 이쪽 구도에서 조금 더 왼쪽에서 찍는 사진 구도가 있는데 그 공항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 지상에서 그분들이 뒤에서 보면 팔짱 끼고 오면서 쟤들 뭐 하나 이렇게 보는 사진이 있는데 사진은 참 잘 찍었어. 근데 예. 그거 대통령실에서는 그 사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그건 뭐 공식 릴리즈된 사진이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어제 보면 저기 그 정상회담 바로 앞두고 3시간 전에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딱 SNS에. 충격적인 그걸 올렸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충격적이기는 했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거 가짜 뉴스일 수 있다고 한 거. 나 그것도 진짜 아니 본인들도 저 뒤에 사진 있네요. 나오는구나. 저 뒤에 계신 분들 쟤들 뭐 하나. 왜 의전이 없지? 좀 의아했을 거야. 쟤들 뭐야? 그러니까 비행기 그늘 밑에서 저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부의전장이라는 여자분이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네. 저것도 결례야. 결례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그냥 경호하는 사람으로 알 거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읽었는데 선글라스는 경호나 군인이나 그 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공식 외교 자리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선글라스를 벗는 게 관례이다. 그리고 저분이 또 다른 정상 맞이할 때는 또 선글라스를 안 쓰고 맞이하는 사진들이 또 있어서 저걸 가지고도 좀 말이 많았었죠. 그건 이게 간단하게 제가 지금 경호를 좀 했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뭐냐면 경호하기 위해서 눈이 막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의 자비잖아. 눈을 돌려야 되거든.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눈을 돌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전에 맞지 않다, 격에 맞지 않다. 그러고 저 뒤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답변하는 게 뭐냐? 저거는 공식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왜 국빈도 아니고 공식도 아니고 공식 실무 방문이냐? 단계가 3번째 단계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첫 단추부터 푸대접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3,500달러 투자했잖아. 그리고 1,500달러 210조 원을 또 투자하러 가는데 좀 대령이 나왔거든. 대령. 네, 그러더라고요. 좀 너무 조금 초라하긴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의전 프로토콜에 맞다고 하기 전에 왜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방문인데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데 국빈도 아니고 공식도 아니고 공식 실무회담, 영어로 하면 오피셜 워킹 비짓이거든요. 그냥 워킹하러 가는 거예요. 워킹. 그러니까 일하러 가서 사인해가지고 결제하고 배웅 없이 내보낸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어저께 보니까 저는 회담 끝나고 드는 생각은 이제 미국 방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면 뭘 다 맞아. 뜯기고 와가지고 맞아. 이거 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지. 가가지고 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가급적 가지 마세요, 제발. 혹시 너무 삥 뜯기는 것 같아요. 메뉴가 개발되면 또 가나? 그런데 근데 대통령 본인은 즐거워했잖아요.
자기 돈 아니니까. 본인은 즐거워했어요. 음. 본인은 페이스메이커라면서 굉장히 즐거워했고 어제 아니 표정은 되게 밝아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작정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역할놀이 한다 생각하고 본인의 뜻과 좀 다르더라도 뭐 또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역할놀이 한다고 생각하고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 직분에 충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본인 그거 하려고 이제까지 정치하고 그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했잖아요. 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트럼프 있을 동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가 가는 게 도움이 되나 솔직히 국익에. 아니 가면 다 뭘 죽어야 되니까. 근데 트럼프 임기나 본인 임기나 비슷한데요, 뭐. 아니, 트럼프 임기가 지금 몇 년 남았지? 3년 남지 않나요? 3년 정도 남았죠. 아니 3년 반. 우리 앵커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면 내가 볼 때 이게 저걸 것 같아. 아니 나중에 성지가 될 거야. 4년도 짧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 난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왜 타고는. 그래? 아니 여기 아니, 회사원이에요. 무슨 말씀이야요? 아니 그런가? 무슨 아니 말씀이- 저의 과도한 추측입니다. 아니 직장인한테 3년 남았고 그다음에 저기 비슷하죠. 뭐. 그러니까 그래. 거의 마지막 3년이고 1년 더 그렇죠. 하는 건데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메뉴판 많이 이재명 받다 보면 빨리 나갈 수도 대통령은 있지. 연임하시려고 개헌도 하시려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자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자 그건 좋아요. 좋은데 어제 그 여기 우리 주한 미군 기지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리다 땅 말았는데 소유권을 원한다고 이게-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이건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토이고 그걸 미국에 줄 수는 없죠. 당연히 저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큰 모르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한 미군 부지가 아마 평택 기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다른 뭐 미군 기지 지금 뭐 그것도 많지만은 평택이 가장 넓으니까 지금 가장 크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착오를 일으킨 건 아닌가, 착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해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거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가능해요? 방법이 없어서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미국한테 대한민국 국토를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 문제는 크게 뭐 심도 있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히려 방위비 문제가 이제 어저께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계속 10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정부 측에서도 최소 10배. 계속 지금 사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주한 미군의 현대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발맞춰 가야 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측의 요구이다. 그러니까 이게 곧 얘기하는 것은 한 번 더 무기 사고 그 다음에 돈 더 많이 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발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라고. 제가 봤을 때 어제 그 내용이 지금 강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진짜 어저께 회담 이후에 비공식 회담 이후에 지금 뭐 아까 말한 견적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보통 이제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오늘 지금쯤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를 좀 하지 않을까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어떤 좀 뭐 이번 성과를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방위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미국을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한 게 뭐냐면 관세 협상을 할 때 국방비 증액이나 방위비 분담금처럼 안보적인 거하고 토탈 그렇죠. 이거를 패키지로 해서 묶어서 했었어야 패키지로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선 관세하고 관세에서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하고 거기서 미질하면 또 안보 협상을 할 때 또 확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주한미군 관련해서 기지 이 문제가 질문을 했을 때 주한미군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대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가 혼돈스러운 거지. 방위비 분담금이나 아니면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지위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다 없다가 중요치 않은 거야.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친중적인 요소가 있는데 주한미군을 여기에다 속된 말로 박아놨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건너가는 와중 속에서 내가 관련해서 친중이라고 하면 친중이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설정, 그게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야. 그런데 날은 방위비 분담금과 그리고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준비해놓은 답변이 있는데 갑자기 큰 얘기를 던짐으로써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공개 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세게 더 지를 거다.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될 돈보다 더 많이 주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중세와 제명세를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에서 부지 소유권 관련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지금 소유권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이게 일본하고 헷갈렸다고 하는 부분이 일본이 지금 그렇게 그 방식이거든요. 일본이 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지를 정부가 임차를 해서 미군한테 제공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그 개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일 미군 어떤 방위비에서 그 가장 큰 갈등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용이 커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마 어제 얘기한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을 약간 지금 혼동하고 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나라는 아예 맞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트럼프를 비하시. 아니 비하가 아니라 아니 근데 좀 착각을 하고 있는 아니 거죠. 좀 트럼프가 가끔 그렇잖아요. 네. 가끔 자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의도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아니 정확하지 않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때도 있고 맞아. 아니 보면 가끔 또 아니고 자주 보면 딴소리 자꾸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내용을 들어보면 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우리나라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지 않거든요. 그 땅이 국유지니까 그게 그래서 조금 착오한 거 아니냐라는 뭐 평가가 있어서 이분은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후속 조치가 진짜 뭐 토지 소유권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 문제가 있는데 법률상 불가능한 문제인데 조차지라서 우리나라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확정한다. 난 이런 얘기는 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없어. 이 부분은 일본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무슨 임대차 계약을 맺자고 하냐고. 네, 아니,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없애냐고. 나는 그래서 이 얘기를 너 듣고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저도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대통령실 입장이 좀 나왔나? 이 부분 아직 지금 뭐 결과가 하나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얘기가 없어요. 봉 쪘을 거예요. 봉 쪘을 거라고요. 뭐지? 그랬을 뭐지?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돌아오면서 뭔가 좀 간담회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어저께 솔직히 어저께 그냥 아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봤고 TV를 통해서 너무 나중에 졸리더라고. 저도 끝까지 보고 잤는데 끝까지 보고 잤는데 진짜 눈을 몇 시부터 했어요? 1시부터 했나요? 1시 40분부터인가 했어요. 어제 좀 늦게 시작했어요. 1시 한 2, 30분? 1시 15분. 행정명령 때문에 늦어졌죠. 네, 1시 15분에 시작한다 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한 40분 정도 시작해가지고 원래 30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길 잘했지. 2시 10분 정도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좀 늦어지더라고요. 일찍 자길 잘했어. 다 보고 잤는데. 그걸 보고 내가 잤으면 그럼 내가 못 자지. 얼마나 내가 열받았을까 내가. 아니 그래서 다 보고 잤더니 근데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과가 나와야잖아요. 뉴스로 이제 확인을 하려고.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화자찬이야. 다들 성공적이다. 대성공이다. 알겠어. 이제 알았어. 내가 거기까지는 인정. 그럼 뭐 다 좋아요. 백보 양보해서 인정.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얻은 것과 우리가 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쌀하고 소고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난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내용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상 보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좀 진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내가 오늘 말씀 못 들었는데 좋아요 좀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십시오. 아니 꼭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안 누르고 있나요 지금? 아니 제가 말씀 못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어제 보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기사를 검색하는데 나온 게 없어. 그래서 대부분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둘이 이제 화들짝 막 웃는 거. 네. 그런 거 위주로 편집이 돼서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잘 됐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의 어떤 본인들의 발표 내용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 관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중계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점 효과가 있는 게 아침에 모든 언론에서 큰 대과가 없었다. 진짜 젤렌스키하고 남아공 대통령처럼 면박을 당하지 않았다. 요거에서 다행스럽다. 휴. 왜냐하면 국민들도 면박당할 줄 알았거든. 아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딱 해서 네. 휴 하고 있는데 그때 모든 언론이 그 이미지, 그 만나서 웃는 모습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그거 가지고 도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선점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게 아니거든. 아마 오늘 저녁 뉴스 정도면 아마 분석 기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리얼리티 쇼예요. 리얼리티 쇼에 그냥 근데 아직도 불투명해.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나온 네. 게 없는데. 그냥 알았어. 뭐 잘 띄워주고 뭐 정말 칭찬 일색해주고 온 것까지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고. 그 다음 진짜 쌀하고 소고기 어떻게 됐어요? 진짜 아니, 물어보고 싶어. 트럼프가 얘기는 했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아니 협상을 했는데 네. 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갈 거고. 아니 그게 말이 계속 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계속 쌀하고 소고기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 개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언급 없었다. 그러니까 언급 없었다고만 얘기를 하지. 아니 언급이 없이고 알아서 그냥 실무선에서 체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좀 나오고 있나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완전 개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미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완전 개방이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그러면 개방이 다 됐다는 얘기인가 이미 그 전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지금 그 얘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 가지 15%하고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이 이득을 다 가져가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쌀하고 소고기였는데 그때도 우리 언론에서 집요하게 물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그거 없다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컴플리트리 오픈이라고 했고 완전한 개방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백악관에서도 히스토릭 마켓 억세스 해가지고 역사적인 개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정상회담 앞두고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계속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거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언급이 안 됐다는 거지만 아니 이거 좀 불안한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개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리트 오픈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당연히 언급이 없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근데 난 도대체 저는 솔직히 이게 개인을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이 강유정 대변인이라는 분 이 대변인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 아니 질문을 했으면 답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협상 주요 의제였던 농축산물 추가 협상이 이루어졌냐고 기자가 질문했는데 아예 나오지 않았다. 끝. 아니 거기 뭐야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측 입장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 이미 끝난 문제인데 그냥 완전 개방하기로 다 끝난 문제를 굳이 미국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가 궁금한 거는 대미 3,500억 달러, 그러니까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세무 계획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쌀 소고기들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추가 요구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어가지고 진짜 무슨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하냐 마냐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견이 심해가지고 그럼 이걸 이제 논란이 있었다고 지금 그래서 조현 외교부장 뭐 가고 예? 언제 알 수 있는 거야? 비서실장도 뭐 가고 그래서 다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협상 그 올리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혁명 스루스 딱 던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당연히 비공개 지금 협상에서 추가 당연히 요거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논의가 없었다 이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거 왜 갔어?
그럼 미국을 왜 간 거야? 제가 볼 때 이거 추가 협의를 안 하는데 그럼 미국을 왜 간 거야? 그러게. 그러면 사전에 왜 그렇게 그러면 급하게 그거 뭐야? 했지? 오찬 그 테이블 메뉴판. 그거 메뉴판 받으러 간 거야? 왜 간 거야 그거 대체? 소중하거든. 야 돌아버리겠구만. 아, 아이 나 참나. 룰루레몬에서 레깅스 사러 갔어요? 아우 역시 빠르셔. 룰루레몬 우리나라도 빠르셔. 있는데. 룰루레몬 레깅스 우리나라에 있을 거예요. 네, 있어 매장 많은데. 아니 또 현지에서 사면 맛이 다르잖아요. 아시면서 왠지 느낌이 좋잖아. 아니 우리가 시간 있었으면 우리 김기현 대변인 옛날에 정상회담 따라갔었을 때 수행했었을 때 한번 그런 경험담도 같이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아쉽네요. 자 이게 오늘 조금 있으면 아마 위성락 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고 아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아주 현란한 언어로 발표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겠죠, 뭐. 위성락 실장이 아주 이 언어가 아주 현란합니다. 그래서 원래 좀 외교관들이 약간 기름장어야. 그래서 네.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발표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그 행간을 잘 파악해 드리도록 하고